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저는 김종덕 기자입니다. 1월 16일 날 방송을 하고 한동안 제가 방송을 하지를 못해서 우리 경주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그래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뉴스들 중심으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 여러분들 또 문자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국민의힘 쪽에서 현역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다. 이게 아마 컷오프를 위한 또는 공천을 위한 이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이성환 후보 쪽 그리고 김석기 국회의원 쪽에서 양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시의원, 도의원들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하다 보니 그 시의원들, 도의원들 조직이 풀 가동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읽고 그 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저는 정당의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꽤나 아이러니컬한 게 자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많은 언론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60% 이상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악법이다 이유를 대면서 수용을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은 심지어 거부권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여론조사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쓰고 또 안 필요한 것은 안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이루려면 그 여론조사, 물론 여론조사가 첫째는 정확해야 되겠지만 그 여론조사를 대로 좀 정확히 반영하려는 것도 그게 바로 민심을 수용하는 것일 텐데요. 민심을 또 따르는 것이기도 할 텐데, 그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아쉽다 싶기도 합니다. 22대 총선이 지금 70여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경주에서는 예비 후보가 오늘 현재 4명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3명까지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방송하지 않고 있는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19일 날 보니까 자유통일당의 정수경 여성인데요. 예비 경주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시의 예비후보는 4명이 됐다. 제가 이분의 한번 살펴봤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 후보자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 이분은 살펴를 보니까 학력은 일절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학력은 일절 기재를 하지 않았고, 전과사항은 또 보니까 4건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전과가 꽤 많이 있는 편이다. 그 전과의 질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과의 내용들을 보면은 학력은 일절 기재하지 않았는데 전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위정, 종류는 3가지인데 건수는 4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학력은 또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실 후보자 정보를 등록하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조금이라도 더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텐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학력은 일절 기재하지 않았고 미기재로 나와 있고 전과는 4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주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좀 더 많은 내용들 보실 수 있으니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어제 경주 포커스에서 지금도 톱으로 있는 기사이기도 합니다만, 지자체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 경주시에서도 작년에 2기수 정도를 운영을 했죠. 경주에서 살아보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경주에서 살아보기 하는 동안에 거주비도 지원을 하고 또 체험활동비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SNS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녀본 경주의 구석구석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살아보니 경주에 정말 살만한 곳이다라고 해서 이사를 오면 그게 우리 경주시에서는 또 돈을 들이는 만큼의 효과, 인구 전입 효과도 기대를 하고 도시 홍보
인구 전입 효과, 이 두 가지, 뭐 두세 가지를 기대하고, 뭐, 전국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한 달 살아보기, 이런 활동을 하는데, 경주시가 그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에 그 참가자들 통계하고 실제 전입이 몇 프로, 몇 명이나 이어졌나, 이 통계를 살펴봤더니요. 3년 동안에 이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가자는 총 55개, 그러니까 55개 팀 72명이, 한 팀에 2명씩까지는 가능하니까 72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이제 경주로 이사를 한, 주소를 이전한 사람은 55명 가운데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6.9%의 전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요건 작년에 이제 모집하는 포스터입니다.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전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는 34명 가운데 4명이 전입을 해서 11.8% 전입률이, 2022년에는 18명의 참가자 가운데 1명, 5.6%, 작년에는요, 20명의 참가자 가운데 경주로 전입한 참가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전입 계획이 있다, 이런 참가자는 2021년에는 4명, 2022년에는 7명, 그리고 2023년에는 8명이 경주에 전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긴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숫자로 보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러면 한 달 살아보기를 끝나고 그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경주로 이사 오게 하기 위한. 한번 인연을 맺었으니까요. 그런 사후 노력들이 얼만큼 좀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경주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참가자에게는 올해는 2월 달부터 한 7개 팀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숙박비는 한 팀당 기준으로 하루 5만 원씩 최대 30일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 한 팀이 받을 수 있는 숙박비가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잖아요. 하루 5만 원 기준으로 하면 30일까지 지급을 하니까, 그러면은 7팀이면 경시 예산을 최대 1,050만 원까지 사용한다는 것이고, 체험활동비, 예를 들어서 동공원에를 가보거나 뭐 경주의 박물관을 가거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비로 주는데, 이 체험비는 한 사람당 일주에 4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한 팀당 최대 4주 동안 지원을 하는데, 팀당 2명일 경우에는 한 팀당 그러면 1인 기준으로 4만 원 주니까 8만 원 한 주에, 그럼 4팀이 4만 원이면 그 한 팀당 최대 32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8만 원씩 2명이면 2주에 8만 원, 그 4주 동안 지원을 하면 8, 4, 32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7팀이니까 총 경시 예산은 224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올해 2월 달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경주 밖에 타 시군 거주자만 한 달 살아보기 체험자로 가능하다. 이런 실제 전입률은 높다 낮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전국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주가 유난히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시가 어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어제 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점 제가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제 보고회를 가졌는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관광정책의 방향, 정책, 뭐 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것인데, 이 중에서 뭐 신라문화재는 좀 글로벌 브랜드화 하자, 그리고 글로벌 웰니스를 육성을 하자, 대릉원, 동궁과 월지, 경주, 남산 이렇게 6개 역사 유적지와 웰니스, 웰빙하고 피트니스, 뭐 건강 개념을 도입해서 관광객들을 좀 더 늘려보자, 이런 정책들이 있고, 디저트 카니발, 월별로 권역별로 디저트를 소재로 한 축제를 열어보자. 글쎄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뉴스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동지역 우체국 5곳, 또 4월 달부터 이게 이제 읍면 지역에는 지금 11개가 있고,
그 중에 불국사하고 보덕동 우체국 이렇게 13개는 이미 2017년인가요? 부터 그 점심시간에는 휴무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3곳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내 동지역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밥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 4월 22일부터는 이 동지역 우체국 5곳도 점심시간에 휴무제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1월 22일 날 행정 예고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대상 우체국을 제가 우체국에 확인해 봤더니 황성, 동천, 성근, 중부, 용광 우체국 이 5개를 4월 2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을 하고요. 기존에 읍면에 있는 11개 우체국하고 그리고 보덕동, 불국동 우체국은 이미 2017년부터 그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경주역 앞에 있는 우리 우체국 본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주 우체국하고 안강 우체국은 점심시간에도 휴무를 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요. 이런 내용들이 안내사항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해드리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시민안전보험이 올해 1월 달까지, 이게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6월부터 경주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뭐 보험사하고 1년에 1억 정도의 보험금으로 계약을 해서 경주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뭐 이런 것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2019년 6월부터 올해까지 4년 7개월 동안 146명의 시민이 보험금 5억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1인당 평균 377만 원을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염병이 116명, 익사 사고가 그동안에 많았네요. 익사가 9명, 그리고 대중교통사고 8명, 폭발, 화재, 붕괴 5명, 자연재해 4명, 농기계 사고 4명, 이런 순으로 보장이 많은 순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경주시에서도 2019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고가 자연재해도 그렇고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낫겠죠. 보험금 받으라고 사고 낼 일은 또 더더욱 없겠지만, 그런 통계,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정도는, 146명이 없을 때는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았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성삼 어린이공원 놀이터도 개장이 돼서, 이거는 그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행이 됐던 것이던데요. 성삼 어린이공원이 놀이터가 마음 편한 놀이터라고 해서 25호로, 전국에서 25호인데, 이거는 기업과 아동복지재단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것인데, 롯데그룹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마음 편한 놀이터 만들기 사업인데, 이건 이제 경주의 아이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첨성대 모양의 이런 것도 있고, 첨성대를 형상화한 놀이시설도 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 성삼 어린이공원이 마음 편한 놀이터 25호로 개장됐다. 이 지역 그 삼원나우빌 아파트 있고 용왕로 그쪽이잖아요. 이 지역 아이들은 좋겠습니다. 이런 게 좀 경주시 전역으로 많이 좀 확산이 되면 더 좋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화재 통계가 있었고요. 작년 1년 동안에 화재가 우리 경주에서만 252건이 발생을 했다. 꽤 많았습니다. 252건이나 발생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게 252건이 2022년에, 그러니까 그 전전에 280건보다는 한 28건이 줄어든 것이기도 하고, 월별로는 2월 달에 27건으로 1년 중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달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는 장인 1년간에 총 30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망 1명, 부상 29명인데, 이 정도. 그리고 화재 장소별로는 산업시설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 50건, 여기 중간에 보면 있는데요. 기타, 야외 41건, 자동차, 철도 차량 39건, 기타 서비스 14건, 생활 서비스 20건, 뭐 이런 순으로 집계가 되더라. 화재 발생 원인을 살펴봤더니, 부주의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 요원이 64건, 25.4%, 원인 미상도 41건, 이런 순으로. 잔악계나 불조심, 특히 요즘 같은 춥고 바람 부는 계절에는 특히 전열기에 의한 난방기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거 꽂아놓고 나왔던 누전대가 아니면 뭐 과열돼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저도 이게 아침에 나올 때, 아파트에서 나올 때 꼭 그 요즘은 좀 빼고 나옵니다. 누전 이런 것도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는 뭐 정기적인 점검도 있고 해도 그런 상황이니까 각자가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엑스포 대공원에 오션플라자를 건설한다, 이 소식을 독자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읽으신 기사가 되는데, 뭐 관상어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조성하는 사업인데, 오션플라자 선정이라고 해서 관상어 펫 카페, 뭐 판매점, 사무실, 이게 대규모로 연면적 3,200제곱미터, 3층 규모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엑스포 공원 내에 9,927평방미터 부지에 블루푸드 센터, 뭐 이런 것도, 블루푸드, 그러니까 바다 뭐 이런 음식물 센터라든가 이런 것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될 것 같다. 여기에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이렇게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 기사도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뭐 고려인 동포독기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 역시 우리 경주는 참 좋은 사회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고마운 일들이 참 많은 곳이 우리 경주이기도 하다, 동시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오늘 1월 24일 날 우리 한번 정리해본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금 이제 바쁜 일들이 끝나서 방송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